사유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생각을 갖고 나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사유의 정원. 안녕하세요. 녹음입니다. 벌써 5월의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거의 못 찾아오다가 지금 한 3주 만인가요? 이러다가는 더 늦어져서 5월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도 발행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짬을 내어서 오늘은 꼭 녹음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매번 자꾸 이렇게 늦은 시간에 피곤한 상태로 녹음을 하는 게 참 제 스스로 마음이 들지가 않는데, 이게 뭔가 녹음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완벽한 시간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루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감에 쫓겨서 하게 되는 상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네요. 그래도,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5월의 중반에 에피소드를 낸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었냐면요.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 전에 근황 토크를 좀 할게요. 요즘에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뭔가 이동할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차가 없거든요. 차도 없고, 이제 운전을 아직 못해요. 그래서 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데 엄청 열심히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오전에는 인천에 있다가 오후 되면 서울에 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좀 최근에 생각했는데 웃기기도 하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와, 난 언제까지 이렇게 막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스케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번 주가 완전히 미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만큼 부자면 좋겠는데 여유로우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고 참 프리랜서이자 예술가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두 개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두 개의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예술 작업으로는 이제 하나가 올해 하반기에 공연할 작품을 만들기 위한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리서치형 작업이라서 최근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왕도 관련이 있어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응시하는 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건 이제 몇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1인칭의 몸을 탐구하는 작업인데요. 저는 작년에 몸이라는 공간이라는 1인 공연을 창작을 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올해에는 사진과 퍼포먼스로 디벨롭 시켜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마주했고, 그래서 너무 좋다. 내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내 작업을 좀 해나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합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획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기획하면서 이제 다른 작가분들과 함께 우리가 과정 중심의 창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작가이자 기획자이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쯤에 팀이 꾸려졌는데
최근에서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워크숍을 열고요. 그리고 실험 일지 같은 거를 쓰면서 복작복작 재미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어 합류하게 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도 됐었는데 다들 결도 잘 맞고 해서 조금 많이 설레는 느낌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공공에서 하는 문화재단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목표 중 하나가 관에서 일하는 예술 강사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성을 길러서 지금까지 해오던 작업을 교육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계속 그런 곳을 찾아다녔어요. 음, 그러다가 이번에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예술가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몇 주 동안 수업을 듣고 또 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오늘 기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진짜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진짜 설레는 느낌도 들고,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만나게 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기획안을 짜면서 한 번도 이제 초등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마 수업을 한 건 이제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쳤었거든요. 어, 그 친구들 말고는 없어요. 근데 4학년은 그래도 고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주변에 아는 초등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막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초4 때 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때 책도 막 어른들 읽는 책 막 맨날 쑥쑥 읽고 일기 같은 거 보면은 꽤나 진지하고 고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마 4학년쯤부터 좀 기억이 나거든요. 1, 3학년은 막 엄청 기억이 잘 나진 않은데 그래서 뭐 말이 초등학생이지 실은 그렇게 어른이랑 크게 차이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업을 짜고 있는데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열리는 약간 기획 실험 프로젝트 같은 걸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랩 피읒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주 동안 내가 무엇을 기획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서 그 고민 때문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특이한 게 결과 중심적인 사업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정 중심의 사업이고 그래서 엄청 명확하고 또렷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고 조금 느슨한 창작자들을 뽑아서 함께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되게 저번 주에 OT를 다녀왔는데 엄청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음.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결에 대한 어떤, 어, 욕망? 그러니까 욕구를 갖고 있었달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저번 주에 시작을 해서 막 매일매일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바빴습니다. 수영도 못 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K아츠라고 해서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복이 터졌습니다. 기쁜데 벅차면서도 조금은 무거운 듯한 그런, 네.
예, 약간 뭐 이것도 복에 겨운 거죠. 음, 네, 이상 복에 겨운 사람의 넋두리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죠. 네, 그럼요. 기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것도 그냥 근황 토크 같은 건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들었던 백팩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정말 용량이 큰 까만색 백팩이고, 이제 양옆에 파우치가 있어서 물병이나 지갑 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있는데, 이걸 한 거의 7, 8년 들었을걸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는 가방이에요. 저의 그냥 몸의 일부와도 같은 서울로 갈 때나 인천에 있을 때나 늘 여기에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벽돌만큼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북이처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별거 안 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 가방 끈이 아침에 막 이 가방에 뭐 넣으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떡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그 끈만 살짝 끊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뭔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가방과 함께한 그 세월, 시간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안 돼.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물건에 애착이 있고 하지 않거든요? 물욕도 별로 없고 평소에 쇼핑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수선집에 막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방 수선이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일반 옷 수선집에서는 안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그냥 새로운 걸 사야 하는 건가? 막 좌절감에 있었는데 딱 한 곳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됩니다. 오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진짜 완전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기는 다 고칠 수 있다면서 10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되게 고수의 느낌을 풍기는 막 들어가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실들이 사방에 그냥 끼워져 있고 벽에도 막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떨면서 그걸 고쳐주셨는데 세 바퀴나 돌리셨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안 끊어질 거라고 해서 이 가방과의 이 끈질긴 인연을 더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애착이 있는 물건이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전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오랜만인데, 요즘에 자꾸 이런 오래된 물건들이 떠나갈까봐 막 두려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지갑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조금 헐어가지고 똑같은 걸 사려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만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좀 절망스러웠고,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엄청 오래돼서 언젠가 수명이 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은 있어요. 하여간에, 뭐, 수다 떨다가 지금 근황 토크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주제는 진심입니다. 다들 진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진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게는 되게 오랜 화두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을 빼고 스스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어린 시절로 가보면요.
저는 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생각도 있었어요. 어, 예를 들면, 조금 가면을 쓰거나 내 상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있는 일,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것을 되게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힘들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본 모습인 경우가 많아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잦았고, 또 겉옷을 두르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어떤 말이나 음, 반응이 들어오면 그게 다 직선으로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매번 상처를 받거나 뭔가 본 모습으로 있다가 느끼게 되는 어떤 수치스러움을 느껴서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나도 남들처럼 좀 딱딱하게 있어 보자. 음, 좀 더 시크하게, 쿨하게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이제 실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숨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차 점차 제가 바라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고 현타도 오게 되고 음, 나라는 사람의 방향성이 조금씩 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혼란스러웠던 20대였던 것 같아요. 쿨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할 수도 있고, 순진할 수도 있고, 혹은 천진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의 솔직한 모습을 내보이는 것에 대한 그 간극에 서서 뭐가 더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럼에도, 저는 그런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자꾸만 저의 그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저뿐 아니라 요즘의 현대인들이라면 모두 갖고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제 혼자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 막 우리 어떤 단체 활동 같은 거 하러 나갔을 때도 막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농담도 던지고 요즘의 가십거리에 대해서도 막 크게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그룹화하는 거죠. 막 MBTI 같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이게 저렇다더라, 이런 성향은 저렇다더라, 이런 사람은 이런 게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 간의 라포를 형성하기 좋은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뭔가 무분별하게 막 나인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것까지 막 하게 되면 이제 집 가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런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던 건 아니었는데 괜히 말했어.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막 이러면서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근데 진짜 자주 이래요. 어딘가에 가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오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는 경우. 그래서 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음, 그냥 진실된 사람이 돼보자. 좀 재미없으면 어때? 사람들 못 웃기면 어때? 실없는 소리에서 막 밤새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낫지. 막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좀 쿨한 게 멋있고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하고 또 뭐 감사할 때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담백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때제때 말을 하지 못하면 좀 아쉽고, 그리고 제때 전하지 못하면 좀 그 맛이 사라지는 지점? 사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아, 인생 살맛난다 하는 지점들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 제때 표현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어, 진심인 태도와도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또 요즘의 시대가 참 진심이 폄하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꺼내어 보였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한번 꼬아보거나, 뭔가 마땅치 않게 보는 시선들이 저에게 되게 불편한 감각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게 어떤 불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있던 것 같아요. 어, 이 태도가 우리 스스로를 긍정하는데 되게 도움을 주고, 또 타인과 신뢰를 쌓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요즘의 이런 혐오적인 갈등 양상들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어,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유머로서 가볍게 소비가 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진심 빼면 시체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왜 이게 좋고 우리 삶에 뭔가 윤활제가 되어줄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저는 제때제때 진심을 표현했을 때 정말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좀 후회가 남지 않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고 아주 뭔가 쾌청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이라는 건 정말 따끈한 만두 같은 거? 그러니까 정말 갓 먹을 때 맛있는 게 이제 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식으면 그 맛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진심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막 칭찬을 하거나 상대방이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좋아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할 때 이제 조금 부끄럽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면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느껴봐요. 그리고 부끄러움의 정도도 느껴요. 근데 늘 진심이 좀 더 크고 부끄러움이 작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냥 부끄러움을 누르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아니고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든 표현을 할 때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진심도 좀 바라보다가 근데 진심이 더 크다. 이런 거 이제 밀고 나가는. 네. 그래서 가끔은 조금 폭주기관차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조금 고민인데. 그래서 막 그런 오글거린다라는 말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게 왜 부끄러운 거를 이렇게 오글거린다라고 할까? 그냥 부끄러운 거지. 오글거린다는 거는 되게 뭔가 이, 이 진심의 어떤 진정성이나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좀 부정적으로 놀리는 말이잖아요. 오글거린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오글거린다라는 말을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왜 그 마음을 이렇게 놀리지?
상처받게? 아, 물론 그런 걸 유머로서 소비를 할 수는 있는데, 전 아직도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거든요. 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유머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뭐, 재미없게 좀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심을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아, 참 말을 하길 잘했다. 아니면, 아, 표현하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미안해도 제대로 사과 못하고, 막, 응? 숨기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요. 저는 가끔 이럴 때도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편지 쓰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요. 음, 왜냐면 어릴 때는 말로 표현하는 거를 좀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어떤 노고 같은 걸 알아주고 싶은데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좀 어릴 때는 그 지금보다는 과묵하고 좀 더 어둡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일이었어요. 어, 막 그 학교에서도 1년 동안 수업을 듣다가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가서 표현을 하잖아요. 아, 선생님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교무실에도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아, 저 쌤 너무 좋은데 막 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줘서 좋고 뭐 어떻게 행동을 해줘서 좋고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모아놔요. 아주 야금야금 저금통에 하나씩 적립하는 것처럼 그러고서 이제 그 스승의 날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을 전해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 그걸 그냥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그래서 매년 제가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직접 이제 손수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고안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막 입체 카드로 트리를 만들고요. 막, 막 하여튼 별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 한자 한자 적어서 미술쌤한테 드리고 국어쌤한테 드리고 담임쌤한테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서 최근에 제가 뭐 찾을 일이 있어서 제 어릴 때 쓰던 박스를 뒤졌는데요. 그때 발견한 카드가 그 미술쌤한테 받은 답장이었어요. 근데 예린이가 그렇게 쌤을 좋아하고 미술 시간을 좋아하고 하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너에게 더 잘해줄 걸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분명 훌륭한 미술쌤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저의 그런 꿈이 미술 선생님이었나 봐요. 아마도. 그래서 그때 제가 미술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막 써 있었어요. 참.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무슨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진심을 표현했다는 또 하나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편지 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한테도 쓰잖아요. 근데 어 저희 부모님은 좀 반응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담아서 부끄러워도 참아가면서 글을 써도 별로 돌아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전 지금도 막 서운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는 매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할머니 생신 같은 때 그런 거를 글을 써서 이제 편지를 써서 드려요. 그럼 할머니만 읽으라고 드린 건데,
그 가족들 있는 데서 저희 할머니 목소리 굉장히 크시거든요. 쩌렁쩌렁하게 그거를 막 읽어요. 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막. 그럼 전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나는 당신한테만 내 속마음을 공개하고 싶은 건데, 막 별로 나랑 안 친한 가족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막 다들 웃어요. 기특하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릴 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표현을 못해서 그냥 있었죠.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상처의 기억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에 약간 홍보 아닌 홍보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음, 저는 이제 진심 때문에 취약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순간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최근에 온라인 창작 그룹 모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냐면요. 이런 내가 좀 쪼그라들고 아기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부끄러워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로 숨어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꼬깃꼬깃 나만 갖고 있으면 아픔이고 조금 자신감 없어지는데 이거를 저는 누군가와 공유했을 때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런 흔들리는 모습들? 내가 막 물처럼 조약돌 하나 떨어졌는데도 그냥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옆에 또 닿으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일렁임이 되고 근데 그 일렁임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또 아름답잖아요. 물이 잔잔한 호수일 때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막 바다 같은 데 갔을 때 그 일렁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취약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창작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그 창작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는 그룹인데요. 사실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실지, 이 에피소드를 발견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이 팟캐스트 소개 링크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소개글에 링크를 짤막하게 남겨둘 테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저찌 진심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크를 해봤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더 러프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좀 러프했죠. 다음 에피소드는 좀 더 계획이 있게 준비해오고 싶네요. 근데 이 이야기도 줄곧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긴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거나 또 나눠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